안녕하세요. 성남을 바꾸는 시간, 뇌의 발달과 커넥톤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상현, 정우진입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뇌의 구조와 진화 과정상의 변화, 사람의 뇌의 구조와 발생 과정상의 변화, 뇌의 구조와 그 기능, 그리고 커넥톤 프로젝트 순서로 진행할 건데요. 저 이상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 소단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정우진 학생이 세 번째 소단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 구조의 진화 과정상의 변화입니다.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뇌, 중뇌, 그리고 후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의 각 부위는 특화된 기능을 가지는데 대뇌를 포함하는 전뇌는 후각 정보를 처리하며 수면, 학습 등 복잡한 처리 과정을 적용을 합니다. 중뇌는 뇌의 중앙에 위치하며 감각 입력의 통로 역할을 하고 후뇌는 그 일부가 소뇌를 형성하여 혈류와 같은 불수의적 활동 및 움직임과 같은 운동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통순상의 여러 척추동물들의 뇌를 비교해보면 뇌의 특정 영역에 상대적인 크기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크기 차이는 뇌의 기능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물의 흐름, 전기적 자극, 몸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측정기와 후각, 시각을 담당하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방사형 지느러미 어류의 예를 살펴보면 후각모물은 수중의 냄새를 감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큽니다. 이는 전뇌에 해당되는데요. 반면에 복잡한 처리 과정과 학습이 필요한 대뇌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뇌의 기능에 아주 적절한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뇌의 특정 부기의 크기도 한 종의 신경계의 기능의 중요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의 부위의 크기와 기능의 연관성은 소뇌의 크기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유롭게 유영하는 참치와 같은 방사형 지느러미 어류는 탁 트인 수중에서 3차원 운동을 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큰 소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영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칠선장어류와 같은 경우에는 소뇌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추동물의 공통주상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조류와 포유류를 비교해보면 두 가지 두드러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조류와 포유류의 전뇌는 양서류, 어류 등의 다른 척추동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류와 포유동물의 뇌는 몸 크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데요. 이는 다른 척추동물에 비해 비중이 10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뇌의 크기와 전뇌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는 조류와 포유류가 인지적 및 고차원 논리에 있어서 매우 향상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람의 뇌 구조의 발생 과정상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배아 발생이 진행되면서 배아의 몸 앞부분의 신경관이 전뇌, 중뇌, 후뇌의 세 도출부로 변화하게 되고 이 부위들이 성체가 되는 과정에서 뇌가 되게 됩니다. 중뇌와 후뇌의 일부는 뇌관을 형성하여 뇌의 기저부에 척수와 결합되고 후뇌의 나머지 부분은 소뇌를 형성하여 소뇌는 뇌관의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앞쪽에 융기된 전뇌는 뇌의 신경의 내분기 조직을 포함한 간뇌와 대뇌가 될 단뇌로 발달하고 단뇌는 배아 발생 2달에서 3달 동안 빠르게 성장하여 대뇌의 일부인 대뇌피지를 형성하여 뇌의 대부분을 감싸게 됩니다. 세 번째로 뇌의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며 뇌와 척수는 모두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의 6부분으로 구성되고 척수는 연수에 이어져 있습니다. 뇌는 두개골에 의해 보호되고 척수는 척추에 의해 보호됩니다. 먼저 대뇌는 기억, 분석, 판단, 감정 등 정신활동의 중추이고 두 개의 반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표면에는 주름이 많아 표면적이 넓습니다. 저반구는 인체의 우반신을, 우반구는 인체의 자반신을 조절합니다. 소뇌는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의 평형 조절을 담당합니다.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되며 시상은 척수나 연수에서 오는 자극에 대한 정보를 대뇌로 전달하는 통로로 작용합니다. 시상하부는 혈당량, 혈장 삼투압, 체온 등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로 작용합니다. 중간뇌는 안구의 운동과 홍채의 운동을 조절하고 손해와 함께 인체의 평형을 조절합니다. 뇌교는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있으며 뇌의 여러 부분과 연결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로 작용합니다.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 소화 등의 중추인 동시에 하품, 구토, 재채기 등의 중추로 작용합니다. 중간뇌, 뇌교, 연수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합니다. 척수는 일반적으로는 뇌와 말초신경계를 연결하는 통로로 작용합니다. 척수는 회피반사, 무릎반사, 배뇨, 배변 등의 중추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넥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뇌지도로서 일종의 뇌 회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넓은 의미로의 커넥톰은 단순히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커넥톰을 연구하는 학문을 연결체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에서 다루는 주제는 어떤 국한된 신경계 내에서 뉴런과 시냅스 간의 미시적인 상호작용에서부터 모든 대뇌 피질과 피질 하부 간의 기능적, 구조적 구조들에 대한 거시적 상호작용까지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연결체학이라고 하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구조를 밝히는 작업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일례로 최근 2006년 예쁜 꼬마 선충의 커넥톰을 해독하는 데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한 개체의 세포수가 959개밖에 되지 않은 매우 작은 생물로서 신경세포는 이 중 302개를 차지하는데요. 예쁜 꼬마 선충 안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관계, 그리고 시냅스 등을 분석함으로써 예쁜 꼬마 선충의 행동 양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예쁜 꼬마 선충에 커넥톰을 도입하여 로봇을 적용하였을 때 예쁜 꼬마 선충의 행동 양식을 나타냄을 통해 행동 양식을 커넥톰을 분석함을 통해 알아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뇌의 구조의 변화와 미시적 구조를 밝히기 위한 커넥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를 하였는데요. 이런 커넥톰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은 커넥톰 뇌의 지도라는 책을 좀 더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